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넘버원 최강기업 김석훈입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화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서울 인왕산, 전남 한평, 강원도 강릉까지 연이어서 산불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불이 났다 하면 대형 화재로 번지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불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외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인간의 부주의입니다. 실제로 2022년도 우리나라 산불을 보면 담배꽁초와 쓰레기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재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최강 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방 설비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강 기업의 대표님 모셨습니다. 조기남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아파트 고층에 살다 보니까요. 이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오늘 너무나 반가운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강기업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9년에 설립하여 24년 동안 건축 설비 및 소방 설비 관련 설계 및 시공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보통 스프링쿨러라든가 맞습니다. 또 아파트 복도에 있는 이런 옥내 소화전, 네, 그런 것은 이제 소방 설비라고 하고 네. 말씀하신 건축 설비는 냉난방 시설, 냉난방. 공조 시설, 아, 그다음 급배수 시설 그런 것도 이런 것이 건축 설비라. 과거에는 공사를 수주할 때도 소방 설비하고 건축 설비하고 함께 묶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구분하게 되고. 그 지금 소방 설비랑 건축 설비 둘 다 지금 하신다는 거죠? 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궁금한 게 고층에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그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고층까지 어떻게 그 물이 고층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보통 물탱크가 지하 기계실에도 있고 옥상에도 있습니다. 옥탑층에. 네. 그럼 지하 저수조에서 펌핑으로 옥상까지 물을 올려가지고 물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화재가 나면 물탱크에 있는 물이 내려가면서 분사가 됩니다. 물탱크가 이제 네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층수가 높은 아파트라든가 뭐 네네. 규모가 면적이 넓은 그런 빌딩 같은 경우는 이 물탱크 사이즈가 다 다르겠네요. 점점 커지겠죠. 물탱크 용량은 이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 있어서 네. 그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해가지고 용량을 산출해서 사이즈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나? 그런 설비가 잘 돼 있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넘버원 최강기업 MC 초아입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 공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화재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 설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 취재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요. 왠지 이 빨간색이 소방 설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차도 빨간색이니까요. 이거를 쭉 따라가 보면 저쪽이랑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소방시설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펌프실입니다. 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우와.
와, 뭐예요? 이 파란색은 뭐죠? 일반적으로 파란색은 생활용수를 쓰는 건입니다. 빨간색은 소화배관, 청색은 생활용수 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면은 다 0인데요? 이게 물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상부에 보시면요, 13kg가 걸려 있는데요. 이 하부의 압력대는 평상시에는 0이고요. 펌프가 가동될 때 그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 오, 진짜 올라갔어요. 화재 시에는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럼 그 많은 물들은 어디서 나와요? 우와, 이 커다란 게 뭐죠? 이거는 물탱크입니다. 이 물탱크 용량은 실질적으로 500톤이 넘고요. 지금은 저 유효 용량은 338톤에 수방용수 33톤을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 높이인 건가요? 이 탱크는 지금 500톤이 넘는 탱크인데 만약에 단수가 된다 그래도 위생용수는 요 배관 하단부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상 그 밑으로는 아무리 단수가 돼도 사용할 수 없고요. 법적으로 밑에 물은 소방용수이기 때문에 위생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화재가 나기 전까지는 절대 쓸 수 없는 물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 정도의 용량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법적으로는 소방용수는 그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를 20분 동안 가동할 수 있게끔 산정이 돼 있고요. 보통 20분이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분 아니면 웬만하면 소방차가 출동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초기 진화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탱크에서 이렇게 배관들을 통해서 물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펌프실에서 펌프를 통해서요, 저층부, 고층부 배관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나와서 네. 각 층 입상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각 동마다 수방 배관이 그 두 라인씩 올라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화재가 나면 스프링클러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죠? 스프링클러에 보시면요, 그 적색의 가멸부가 있습니다. 68도에서 72도씨가 되면 가멸부가 녹아서 터지고요. 그 터지는 사이로 물이 분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이나 이런 주차장은 68도, 72도를 쓰고요. 그 고열이 많이 나는 보일러실이나 이런 뜨거운 장비가 나는 구간에서는 103도씨짜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장소에 따라서 온도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거네요? 사용 장소의 목적에 따라서요, 저희가 스프링클러 헤드 작동 온도를 설정을 해서 그 온도에 맞게끔 설치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우리 최강기업에서 시공을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왜 온 거죠? 여기도 소방 설비가 있나요? 바로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이겁니다. 이게 소방 설비라고요? 제한 설비라고 합니다. 제연 설비요? 예, 화재 시 우리 계단실은 중요 대피 통로가 됩니다. 네. 계단으로 연기가 투입되지 않게끔 화재 시 자동으로 작동을 하고요. 여기서 강력한 바람이 나와서 계단실로 연기가 확산되는 걸 지금 막아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제대로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이제 처음 알았어요, 저는. 보통의 소방 설비는 화재가 나지 않으면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보실 수 없습니다. 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소방 설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설비들을 관리하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소방 설비 시스템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설이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소방 수신기고요. 소방 수신기. 예, 이게 관리사무소 안에 방제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수신기는 우리 그 아파트 소방 설비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화재 감시나 각종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항상 항시 체크하고요. 그리고 각종 소방 설비 간에 상호 연동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 감지기가 감지를 하면은 수신기를 통해서 방송을 나가게끔 하고 네. 소방 펌프가 돌면은 펌프가 돌았다는 신호를 방송 설비에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 작은 화면으로 그 많은 소방 설비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에라 경고를 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최강기업이 소방 설비를 어떻게 시공하고 관리하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웅이에요, 영웅. 감사합니다. 히어로. 지금 이 파이프 안에 좀 물이 가득 차 네.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근데 물이 차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동파 우려가 있는 곳, 특히 주차장이나 외기와 접하는 곳은 동파 우려가 있어가지고 물을 비워놓죠. 근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불이 나는데 물이 나오나요? 그게 희한하네. 소방 펌프에서 중간 밸브를 하나 설치합니다. 아. 밸브까지는 물이 차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밸브 쪽으로 신호를 보내면 밸브가 열립니다. 그럼 바로 급수가 돼가지고 분사가 되게 됩니다. 스프링클러 하나당 물이 쏟아지는 어떤 그 면적 같은 게. 그걸 이제 살수 반경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해도 보통 2.1m, 반경이 2.1m까지 해도 하나로 커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방 설비를 시공을 다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 해야죠. 근데 이걸 일부러 화재를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확인을 하죠? 화재를 내면 제일 편할 텐데 그럴 수는 없고요. 네네. 일단 시공 중에도 전문 감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다 합니다. 불합격이 나면 재시공을 하고 또 공사가 완료 후에도 소방 검사를 맡아야 되거든요. 소방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건물 준공을 못합니다. 우리 최강기업이 현재 소방공사 업체에서 순위가 4위지만 이제 머지않아 1위로 등극한다고 해요. 게다가 지금은 S전자 반도체 공장 소방설비 시공도 하신다면서요? 네네. 반도체 공장에는 어떤 게 지금 소방 시설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물 소화 설비와 가스계 소화 설비를 겸용으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면 좀 피해가 많은 곳에서는 가스를 네. 사용하나 보죠? 과거에는 이산화탄소나 하론 설비, 하론가스를 사용했는데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좀 해롭고 하론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지금은 할로겐 화합물을 이용해서 촉매를 방지시키는 그러한 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스 소화 설비면은 폭발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 용기가 승인된 용기를 사용해야만 되고 그렇죠. 배관도 스케줄 배관이라 해서 좀 더 강도가 높은 배관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또 그 배관을 만드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 많이 구경하신 거 아니에요?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 아니 파이프가 이렇게 많아요. 파이프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파이프들이 많아요? 예,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배관재를 제작을 하는 그 전문 협력 업체입니다. 전문 업체에 맡길 정도면은 이 배관이라는 게 소방 설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화재 진압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화재 발생 지점에 가장 인근에서 진압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배관을 통해서 진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정밀한 배관재를 제작을 해서 현장에 설치해서 품질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들어오시죠. 이거 발표된 평면도입니다. 10개 존이고 노즐은 한 200개 정도 있어요. 5층 전기실에 들어간 이 배관에 용접사분들의 저질과 품질의 이상이 있었어요. 네, 저희 용접사분들 다 자격 검증은 끝났고 저희 용접 검사원까지 있으니까 물량이 지금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는지 이거를 주간 단위로 해가지고 물량을 뽑아낼 수 있는 단위를 우리가 좀 얘기해주면 우리가 현장에서 일정 잡기가 편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시나 봐요. 네. 저번 주에 고객사에서 평면도가 발주가 돼서 그거 가지고 지금 다 같이 모여서 평면도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평면도예요? 네, 맞습니다. 대형 공장의 전기실 소화가스 평면도인데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네,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네. 앞에 보시는 제작도가 저희가 그리는 도면입니다. 요거요? 네. 그러면은 이 도면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요 제작도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또 용접을 하게 되면
3mm 정도의 갭을 띄워서 용접을 하게 돼요. 오. 그 갭 치수까지 저희가 제작도에 반영을 해서 제작도를 그리고 작업자들에게 배포를 해서 최종 완성품은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죠. 우리 최강기업과 협력사가 이렇게 만나서 노하우랑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겠네요. 네, 그게 저희가 그 협력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한계 현장에 적어도 3회 이상 이런 그 협의회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괜히 최강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사까지 최강이네요. 최강들의 만남! 우! 이 배관들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들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번 현장에 들어갈 백관들입니다. 근데 보면 크기도 다양하고, 두께도 다 다양한 것 같아요. 눈썰미가 좋으신데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 옆에 있는 배관보다 조금 더 두껍죠? 네네. 네.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소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통 물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많은 전기 관련 기기들이 배치가 되게 돼요. 네네. 그런 곳에는 물이 아니라 소화 약재를 사용해서 불을 끄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가스가 고압으로 분출이 돼야 돼서 네. 배관들을 조금 더 두꺼운 배관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아, 배관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흐르는 유체에 따라서 배관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거에 맞는 배관들을 채택하고 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고 여기는 입구가 이렇게 좀 색깔이 달라요. 역시 눈썰미가 정말 좋으신데요? 이게 배관 같은 경우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프의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 도금이 되어 있어요. 아. 그 아연 도금을 그대로 있는 채로 용접을 진행하게 되면은 네.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아연 자체가 용접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용접 품질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용접부에는 모두 다 아연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작업을 동시에 저희가 파이프의 각도를 만드는 작업까지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아, 여기 입구 살짝 이렇게 비스듬하게 각도 생긴 부분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생겼죠. 용접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용재가 완전 용입이 돼야 용접부의 품질이 향상이 되거든요. 아, 그냥 이렇게 절단이라고 그냥 절단해서 딱 이어붙이는 게 아니네요? 네, 좀 더 많은 과정들을 필요로 합니다. 오. 배관 제작 공정이 용접하는 장소입니다. 잠깐만, 지금 용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용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꽃이 안 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티에 대한 그 화재 안전이나 그런 안전적인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 티그 용접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용접물이 녹아서 배관과 융합되는 게 보이시죠? 네. 이 용접사분들이 이제 팔자 형식으로 위빙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이 용접물을 입히고 있는 겁니다. 와, 이게 이제 용접까지 다 끝난 상태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 너무 예쁘게 용접이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용접이 마무리되고 여기가 이제 품질 검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용접이 잘못되면 빵꾸가 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검사하는 건가요? 이제 이 용접 외부 비드를 덧살 높이라고 하는데 국제 규격에 맞춰서 1.5에서 2mm 사이에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맞는지 이 게이지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 이 카메라를 이 배관에 이제 삽입을 해서 이면 비드라고 하는데 이 내부의 이면 비드가 너무 오목하진 않은지 용접물이 빈 곳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 내시경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예. 소화가스 시스템 자체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 설계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품질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까지 생각하면서 최고의 품질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최강기업의 파트너 인정합니다. 네, 인정. 인정. 보통 이게 협력업체 고르시는 것도 되게 쉽지 않겠어요. 보통 반도체 공장은 현장 내 제작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부에서 반 제작을 해서 반입해서 조립하는 그런 시공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회사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일단 품질과 안전, 경험을 상당히 중시해서
저희가 선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최강 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에도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 해요. 이거 사실인가요?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법인 설립은 마친 상태고요. 네. 지금 수주하고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 국내 대기업들이 현재 미국에서 공장 설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이 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 조지아 쪽에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 공장.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강 기업의 비전이 있다면 네. 소방 설비, 건축 설비 분야의 국내 리더 기업으로서 소방 설비, 기계 설비 분야에서 타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의 골든타임은 3분. 5분이 지나면 급격한 연소 확대로 큰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초기 진압 시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만약 스프링클러와 자동 소화 설비가 없다면 소화기를 비치해서 화재에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소화가스가 방출이 될 때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인장 강도를 네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강도. 이 용접이 버텨준다? 메꿔준다? 강도를 강하게. 예, 다시 할게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편하게 하시면 돼요. 공진단 없어, 공진단?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시공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안심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최강 기업 최고!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